자, 오늘은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내용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방금 우리 박윤혜 특파원도 방송을 했는데 머스크 CEO가 중국 가서 칭찬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와 면담이 주말에 있었고, 총리가 뭐라고 했죠? 테슬라는 미중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띄워졌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심 중에 핵심 기업을 중국 최고위층이 이렇게 칭찬을 한다. 이거 뭐죠, 여러분? 선전 효과입니다. 자, 봐라. 이렇게 테슬라처럼 중국 시장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우리 입맛에 맞추려고 열심히 띄워주면 우리 중국이다, 이거 좋게 봐준다, 우리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처럼 중국 시장의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준다면 우리도 너의 기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머스크 CEO도 이렇게 말을 했죠. 중국과 미국의 경제는 깊숙하게 통합되어 있다. 양측은 서로의 관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냉엄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입으로만 됩니까? 실질적인 게 있어야죠. 그 실질적인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바이두와의 협력. 중국판 구글 바이두와의 협력. 그래서 지도와 내비게이션 기능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바이두와 계약을 테슬라가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 테슬라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얻는 각종 생생한 데이터를 테슬라도 얻을 수 있지만 이거를 바이두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 테슬라 이렇게 데이터 관련 협력을 맺어준다면 우리도 밀어줘야지. 그래서 뭘 허용했죠? FSD를 허용했습니다.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 나온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해서 FSD에 기반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도입을 허용을 사실상 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짤을 보면은 테슬라 중국 홈페이지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 추후 출시에서 곧 출시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얻어온 건데, 이 얘기는 여튼 서비스가 곧 나온다는 걸 의미하고, 결국은 그런 호재를 통해서 테슬라 주가는 완벽하게 올라갔습니다. 전일 대비 15% 넘게 상승하면서 최근 주가 부진을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 과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금리 기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인데, 다시 새로운 논리가 힘을 좀 받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금리가 높았을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더 올랐다, 이런 논리로 새로운 강세장을 설명하려는 그런 논리. 그러니까 올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주가 상승을 즐기자,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4.7%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추정치인 3.8보다 높아진 수치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 없이 개별 기업의 스토리로도 충분히 주가가 갈 수 있다. 테슬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의 성장 스토리 제한으로 한때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90년대 후반을 봐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때 금리는 역시 가파른 랠리를 보였다. 비록 금리를 내리는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금리를 올리니까 다시 주가가 올랐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블룸버그가 초록색 색깔로 표시까지 해주면서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당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 렌트가 나오고 있는데, LPL 퍼넨셜의 제프 로치의 발언을 보면은 이 투자자들의 이번이 배운 것은 이 경제가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에 덜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UBS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AI 관련 기업들이 향후 몇 년 동안 강력한 수익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증시 조정에 베팅하기보다는 지금은 성장성 있는 주식을 잘 골라서 베팅을 할 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지금 테크주를 쏘고 있다. 최근에 기술주에 대한 순매수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거는 롱 포지션도 늘어난 데다 최근 숏 커버링까지 늘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는 전하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말을 하기를 실적이 투자 심리를 넘었다, 즉 기대치를 밑돌았던,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았던 메타를 제외하고는 증시에 악재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 얘기는 앞으로도 브랜베어를 통해서 자주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놀랬던 게 이 재무부 국채발행 계획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관련 문서에 참고할 만한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 인플레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면, 이 CPI와 PCE는 차이가 왜 이렇게 크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PCE 가격지수로 측정되는 인플레이션은 가중치와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둘 격차가 이렇게 증가를 좀 했다. 근데 이거는 간주 임대료, OER이죠. 집값 상승에 따라 집주인이 낸다고 가정하는 가상의 임대료,
OER이 크게 올라갔다. 그리고 CPI는 OER에 훨씬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데 21년 가을 이후에 OER의 지속적인 강세는 CPI와 PC 간의 이 격차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즉 연준은 여전히 CPI가 의미 있는 지표로 기능하기에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한 공사가 크겠죠. 재무부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있으니까. 노동시장, 이게 정말 핵심이었어요. 지금 평균 20만 개가 넘는 고용이 논밤 페이롤 숫자가 월 평균 찍히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 자료에도 나오는데 23년 마지막 분기에 월 평균 2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생성되었던 것이 이번 연도 첫 분기에는 월 평균 27만 6천 개로 가속화가 됐다. 근데 최근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 동안 연기됐던 이민이 인구 성장과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 성장의 속도를 증가시켰다. 그래서 현재 추정에 따르면 필요한 일자리 수는 월 20만 개 이상으로 팬데믹 이전 수치의 2배 정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사실 이 논팜 페이롤 숫자를 보시면은 지금이야 20만, 30만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사실 이 숫자가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높진 않았어요. 제가 2011년부터 한 10년 뒤에 더 가져왔는데 과거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약했던 데이터가 과거 팬데믹 이전의 추정치로는 10만이 기준이었다. 이러면은 10만이면 제가 이 파란색 줄 그은 거 보이시죠? 10만을 밑도는 거는 그랬던 적이 거의 없죠. 근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기준을 10만에서 20만을 올렸죠. 20만을 올리면 그 20만 기준으로 밑돌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태반이죠, 태반. 근데 지금 이 바뀐 기준으로 20만 이하면 어떻습니까? 이 빨간 센서 밑으로는 다 고용 둔화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많죠, 여러분. 연준의 이준 책무가 뭡니까, 여러분?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죠. 근데 지금 게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꼴대가 10만에서 20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20만 고용 밑돈다 앞으로. 그럼 뭐예요? 고용 극대화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럼 뭡니까? 연준의 2대 책무 중 하나가 미스가 난 거죠. 이게 미스가 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치를 취해야죠. 이거는 물가가 높은 것만큼 연준한테는 비상사태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고용이 기준치를 밑돈 것도 연준이 일을 똑같이 못한 겁니다. 왜냐? 두 개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만 밑으로 고용이 떨어지면은 연준은 물가가 2%가 넘는 상황에서도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고용 극대화를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였습니다. 거의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재무부가 어시스트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 물량 나왔는데 2분기 차입 추정치가 2,430억 달러가 나와서 지난 1월 발표 때 2,000억 달러 정도였는데 한 20% 또 늘렸습니다. 자세한 물량은 이 만기병 물량은 수요일에 공개될 예정인데 방향이 명확합니다. 계속 선거 전까지 국채를 찍어서 돌리겠다는 거죠. 계속 유동성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증시도 알기 때문에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뻗는다고 믿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크게 뻥 터질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올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계속 들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테슬라 멋진 주가 회복 보여줬다. 미국 재무부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게임의 룰까지 바꿔서 금리나 명분 쌓는 걸 밀어주고 있다. 2분기 국채 예상보다 더 찍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월과 열부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